안녕하세요. 2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나온 무수히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갇혀있습니다. 참 부글부글부글 하죠. 예,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부글부글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시기가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자, 어저께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셀트리온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로 4조 유럽 시장 공략 나선다. 이거 사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 세계 최대의 바이오 약품 시장. 그중에 현재 바이오 약품 순위 1위 휴미라. 이거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 당황스러운 1위죠. 이 부분 제가 조금 언급하고 갈게요, 먼저. 전 세계 바이오약품 매출 순위 1위 휴미라. 미국 20조, 유럽 4조, 대략 24조, 23조, 25조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유플리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유럽에서는 적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저농도 바이오 현재 나온 바이오 시밀러는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얘는 저농도밖에 없어요. 5개의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플리만은 고농도입니다. 근데 저농도와 그 가격대와 비슷한, 얘보다는 살짝 높겠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가 되겠죠. 얘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겠죠. 또한 앱비의 이 고농도 휴미라 얘보다 가격이 훨씬 낮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 두 마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 구연산 여무라고 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바늘 크기도 작게 해서 예? 얼마나 더 훌륭한 경쟁력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수출로서 우리 셀트리온은 원래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99%. 그래서 이걸 숫자로 찍히게 되면 네, 그때는 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레키노라주 17일부터 의료기관 공급. 이게 지금 허가가 나온 지가 언젠데 이거 좀 아쉽죠? 좀 빨리빨리 의도적으로 누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빨리빨리 그쵸? 지금 사실 건강에 달려있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치료제입니다. 조기 치료제 그쵸? 지금 하루가 한국에서도 급하고 후유증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황을 좀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해요. 대외적인 시황하고 국내 시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흐름인데 이 셀트리온이 가장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거의. 뭐 삼성바이오도 뭐 그렇긴 하지만 얘는 좀 뺏고 싶고 빼고 셀트리온이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시장 상승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 LG화학과 삼성 SDI 이 섹터도 갔는데 이 셀트리온이 지금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기다리면 우리 쪽으로 수급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가 박스권에 있죠? 삼성전자 차트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코스피의 방향성은요. 첫 번째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에는 저금리하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이 삼성전자가 더 가려고 하면 아니면 박스권에서 버티려고 하면 사실 셀트리온이 우리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일 땐 대부분 얘네가 멈춰 있을 때 이쪽으로 자금이 이제 오겠죠.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 삼성전자의 D램 가격과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삼성전자 차트예요. 이 삼성전자 차트는요 거의 코스피랑 똑같이 생겼죠. 왜 그럴까요? 알고 계시죠?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한국 시가총액 비중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스피의 방향성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 가격을 주시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반도체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CPU, 뭐 앱, 이렇게 하죠. 연산. 머릿속으로 연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메모리는 DRAM, 낸드, 그리고 뭐 파운드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CPU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죠. 어쨌든 한국 증시는 D램 가격이 거의 좌지우지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뭐 낸드도 올라가고 최근에 파운드리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만의 TSMC가 한국의 삼성전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낸드 말고도 파운드리를 삼성에서 키우려고 하죠. 물량이 딸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딸린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채워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램 가격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오늘은 자, 이 부분 볼게요. 글로벌 시장 덮친 반도체 풍기 공포. 뭐 차 판매량 증가로 반도체 수요 급증. 파운드리 업체에 증설 나섰지만 역부족. D램 가격도 8개월 만에 상승. 서버 모바일용 수요 확대 영향. 지난달 D램 고정가격 가격이 8년 만에 올랐다. 뭐 기타 등등 지금 반도체 초 슈퍼 호황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D램 가격 상승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 박스권에 살짝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셀트리온 시간인데 왜 이야기를 하냐? 시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큰 시황을 보는 걸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이 시황을 볼 때 삼성전자 D램 가격을 모른다? 그러면 그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시황은 삼성전자,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유동성과 재정정책, 그리고 여기에 D램 가격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 반도체 슈퍼호황은요, 사실 수요 이슈가 있어요. 언론에서는 수요 얘기만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수요는 빗 그로스라고 해서 이 반도체가 한 번도 용량으로 환산한 전 세계 올해 팔린 반도체 용량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수요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는데 이 빗그로스는 한 번도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보통 20%에서 40% 이상률을 보이거든요. 사실 이 반도체는요 늘 공급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좌우했어요. 근데 실제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족하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부족하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PC 그리고 서버 특히 서버에 대한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모바일 왜냐하면 언택 코로나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뭐 스마트폰 사용량도 늘고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 뭐 서버에 대한 증설 그죠? 빅테크나 뭐 미국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중국의 뭐 배트맨,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까지 서버의 용량을 늘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이 수요는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에 차량용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5G 여기 통신망에 또 반도체가 많이 깔리죠. 그래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진짜 한번 이면의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반도체 슈퍼호황은 늘 공급 이슈가 있었어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죠. 1, 2위 SK 하이닉스. 그런데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인데 이 이슈를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전 세계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치킨 게임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업체가 많이 도산을 했어요. 그 중에 LP에다가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LP에다가 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얘네도 그때 그래서 LP에다를 바로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인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크론이 그때 자금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수해서 1 더하기 1이 보통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2가 되지 못하고 0.5로 반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력이 딸려가지고 없는 자금에 인수를 해서 장비를 반도체 생산을 하려고 하면 후공정, 전공정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뭐 테스트 장비, 뭐 식각 장비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쫙 필요합니다. 전공정.
후공정에 장비가 엄청나게 깔리잖아요. 라인 하나에 조 단위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투자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2018년도에 반도체 슈퍼왕이 왔던 거고, 지금 당연히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도체 장비 투자가 또 늘어나는 이슈도 있어요. 결국 지금 가격은 반도체 D램 가격이 우리 증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두시란 마음에서 말씀. 결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은 첫 번째 반도체 사업부, 두 번째 모바일 사업부, 세 번째 가전 사업부, 네 번째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렇게 나뉜다. 비중은 가전하고 디스플레이 합쳐가지고 10%, 반도체 70% 이상, 모바일 20%. 여기서 반도체가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반도체 사업부에는 D램, 두 번째 낸드, 세 번째 파운드리,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압도적으로 D램 비중이 크다. 왜? 그래서 이 D램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D램 가격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좌우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꼭 곧 코스피의 실적을, 상장기업의 실적을 좌우하며 이게 바로 한국 증시의 방향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D램은 휘발성, 날아가는 기억을 담당하는데, 이 D램이라고 하는 건 뭐 DDR2, DDR3 막 이런 거거든요. 여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창이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 창이 깔려 있으면 요 창이 많이 깔리더라도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뜻하고, 낸드는 하드 있죠, 하드. HDD, 그리고 뭐 SSD. 우리 보게 되면 여기다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가지고 뭐 사진도 놓고 영상도 저장해 놓고 영화도 저장해 놓고 하잖아요. 드라마도 저장하고. 이런 걸, 자, 저장, 비휘발성,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파운드리는 이제 우리 셀트리온처럼 바이오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CMO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CMO. 우리 셀트리온은 당연히 이제 신약, 더 이상 워낙 훌륭한 회사니까, 셀트리온은 세계 최고의 회사 생각하니까 신약, 뭐 바이오 시밀러, 항체에서 다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그래서 파운드리인데 얘는 비메모리만 생산을 한다. 비메모리는 이 두뇌에서 연산을 담당한다. 바로 PC의 CPU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여기서 대만의 TSMC가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이다. 대만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TSMC예요, 거의. 대만의 삼성전자가 바로 TSMC.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봐지만, 이 삼성전자에는 D램 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도체 업황을 판단하는 게 시황의 또한 중요한 한 가지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5,240만원. 엄청나죠? 테슬라를 구입할 때 결제를 비트코인으로도 받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도 생활 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대로 여기에 뭐 엔비디아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의 세계 1위였던 회사였는데 요즘 ARM이라고 하는 전 세계 1위의 모바일 CPU, 모바일 앱 설계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죠. 손정희의 여기 또 이슈가 있죠. 손정희의 이슈는 쿠팡까지 가게 됩니다. 쿠팡, 나스닥, 우리 셀트리온,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연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대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영향을 받고, 그대로 지금 네이버와 NC 소프트 여기에도 영향과 같이 좋은 이슈가 미쳤는데, 자, 시황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왔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지금 부양책 1.5조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돈이죠. 1.5조 달러로 통과될 듯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 시장의 돈이 풀리잖아요. 그죠? 이 부분까지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외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역대급 부양책에 뜨거워지는 인플레이션 논란. 돈이 많이 풀리니까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했어요. 미 국채금리 코로나19 수준 충격은 제한적 전망.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 반대편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 3개월 내 30에서 40bp 급등 하면서 시장에 막 이상한 시그널을 막 주는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자, 요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거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유동성으로 돈을 풀었으니까 이제 경기가 돌아가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 형상이다. 경기 확대 신호이다.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국채 가격이 너무 지금 고평가다. 비싸다. 그래서 국채를 파니까 팔아 제끼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경고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뭐냐? 코스피,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시장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 있다. 증시 또한 이 부분을 착안하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시황을 한번 크게 대외적인 부분을 그려드렸고요. 이제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오늘 0.3%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엄청난 호재. 지금 증시가 이 박스권에 있는데 우리 셀트리온이 사실 예전에 이거 치고 올라갔어야죠.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이겠죠. 예,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좀 막 부글부글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삼성, 이베스트, 신한, 주작질이, 네, 우리를 좀, 네, 그렇게 하죠? 제 청취자분이 이 댓글에, 정말 저희 주주분들의 그 마음을 좀 대변해 놓으신 것 같고,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신한증권, 이베스트 증권의 주작질만 없었다면 상한가 각오도 남았을 겁니다. 비열하고 추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리라 봅니다. 금감원은 손을 놓고 있고요. 금피아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개인 주주들의 피를 빨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비들 같습니다. 레키노라주로 잠재워야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셀트리온이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며 거의 확신이 되는 해입니다. 램시마 SC, 유플리마, 레케노라주 이 세 가지의 엄청난 양의 총알이 장전되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해입니다. 또한 기존의 삼총사 2.5조 원래 2.5조였는데 여기에 레키노라가 장착이 되죠. 그리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유플리마가 승인되었죠. 자, 얘네가 과연 언제까지 누를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증시 예탁금이에요. 증시 예탁금 65조, 75조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빠져서 65조입니다. 사상 최대의 거의 예탁금 수준이죠. 신용잔고는 대략 21조 정도 되죠.
주가라는 게 원래 선반영되면서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대감이 형성되는데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보통 회사의 펀더멘탈, 그래서 핵심 기술, 경쟁력이 있으면 이 부분이 먼저 이제 수출 실적으로 잡히기 전에 수많은 지금처럼 임상 3상이 승인이 되고 허가가 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모든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기대감이 형성됐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도요, 이 실적 숫자 찍히면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수출 실적 나오고 숫자 찍히고 이 부분 확인되면 주가는 반드시 갑니다. 무엇보다 멘탈 관리,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적 찍히면 우리 셀트리온의 지금 차트가 증시 예탁금 65조, 많게는 75조, 70조 근처까지 가서 80조, 90조 가겠죠. 증시에서만 숫자가 찍히는데 얘네가 이 돈들이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려낸 듯이 지금의 가격대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로 들어오리라 확신합니다. 셀트리온의 예상 2021년도 예상 실적으로 숫자로 우리의 주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실적은요, 2020년도 1조 8천억, 영업이익 7천억대, 순이익 6천억대, 5,9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겠는데 과연 지금 2021년도의 실적은요. 실적은 보통 올해 2021년도 2월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의 실적이 다 반영돼 있어야 돼. 자,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44조. PER 지금 90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순이익이 아마 순이익은 더 성장할 확률이 높겠죠?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4.5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누기 20배 미만? 아,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2021년도 예상 실적 대비 너무나 지금 쌓여있다. 억지로 누르고 있다. 그래서 숫자가 찍히면 이 억지로 누르고 있는 그 자금은 네, 반드시 예,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셀트리온의 현재 PER이 90배입니다. 2021년도 실적을 예상해야 되겠죠? 지금 2021년 2월인데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수출 실적이 나오면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거 나누기 4는 해야 된다. 22배 최소. 지금 우리 셀트리온이 PER이 20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50배가 넘어가고 LG화학이 90배에서 100배를 향해 있으며 삼성 SDI는 200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2021년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되며 수익성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비교해 드렸지만 상대조차 되지 않아요. 또한 올해는 신약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출 실적 나오면 그리고 분기 실적 나오면 예, 이거는 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갈게요. 보통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당기순이익하고 시가총액하고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당기순이익의 수익 매출액 성장률,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수익성. 얼마나 알짜배기로 돈을 남기나. 그 다음 특허.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특허가 있나. 그 다음 핵심 기술, 경쟁력, 항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체 유일하고 거의 전 세계에서 항체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바이오 신약,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독점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한국엔 존재 불허하며 전 세계에는 몇 개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임직원, 존경받는 경영진. 마지막으로 이 실적 찍히면 반드시 갑니다. 지금 우리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이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경쟁력, 그리고 2021년 벌어들일 실적 대비 어거지로 억지로 누르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숫자 나오면 이거 갑니다. 공매도 하랩이 오더라도 못 막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지금은 멘탈 관리, 인내. 기다리면 반드시 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올렸다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정진 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힘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책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여기 나왔던 부분인데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것은 회사가 해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다. 이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기술력에서 세계 정상에 있나? 파이프라인, 제품 라인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나? 그것을 소화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은 있나? 그리고 시장 편판이 어떠냐다. 우리는 기술 라이센스를 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만큼 기술 자립이 돼 있고 외국인 연구 인력도 거의 없다. 현지 채용 인력들은 다 판매 유통 라인에 있다. 또 우리 제품은 2030년까지 파이프라인 25개를 갖고 있다. 250조 안티바디 시장을 다 커버하는 제품이다. 그중 18개가 바이오 시밀러를 커버한다. 현재와 미래의 파이프라인이 다 있다. 전 세계에서 임상 디자인을 하고 허가 받는 것을 우리 자력으로 한다. 특허 문제도 자력으로 해결한다. 전 세계에서 특허 승소율이 무척 높다. 캐파, 생산 능력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힘들지만 반드시 기다리면 우리의 시간은 올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